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이 도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나 경기장에 갔을 때 내 자리를 어떻게 찾으세요? 아마 대부분 좌석 배치도 보고 찾아가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당연한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벽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정말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좌석 배치도가 제 장애를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한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게 그냥, 자리 찾기 좀 불편하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나온 아주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따라서 서울의 공공시설들이 시각장애인에게 과연 어떤 공간인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시의 맨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조사가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 215곳을 다 뒤졌어요. 체육시설, 공연장, 전시공간. 우리가 가는 웬만한 곳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조사 방식이에요. 그냥 서류만 보고 규정 지켰네 하고 체크한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 조사원이 직접 비장애인 조사원이랑 2인 1조로 현장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지 그 체감, 접근성을 제대로 측정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진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점자블럭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왼쪽은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인데 점자블럭이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까지 아주 잘 연결돼 있죠. 길을 안내해주는 생명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강소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곳은 점자블럭 끝이 벤치나 벽으로 이어져요. 이건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함정이죠. 똑같은 시설인데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요즘 어딜 가나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티켓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누군가에겐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냥 까만 화면일 뿐입니다. 음성 안내도 만져지는 버튼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베이터도 한번 볼까요? 신도림 생활체육관처럼 버튼 옆에 점자가 제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붙인 항균 필름 있죠. 그게 점자를 다 덮어버려서 무용줄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위아래 버튼 점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곳도 있었대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장벽을 만드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사례들을 봤는데 설마 다 저렇겠어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이 문제가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얼마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숫자로 말이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평균 접근성 충족률인데요. 맨 왼쪽 접근로 및 주출입구는 그나마 63.7%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단 및 승강기는 57.6%, 매표소 및 지원 서비스는 51.4%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되는데 정작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점점 더 막힌다는 거예요. 문은 열어줬는데 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더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겠습니다. 10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조사한 모든 전시관,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키오스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비율입니다. 100%예요. 아예 없었다는 거죠. 문화생활의 첫걸음부터가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공연장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100% 모든 공연장에서 점자 안내 책자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표를 구해서 공연장에 들어갔다고 쳐도 이 공연이 무슨 내용인지,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죠. 예술을 경험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8.2%, 거의 대부분이죠. 점자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쭉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공공시설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다행히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죠. 그 해결책의 핵심 철학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모두가 쓰기 편하게 디자인하자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경사로예요. 휠체어 타는 분들만 편한가요? 아니죠. 유모차 끄는 부모님, 여행 가방 끄는 사람 다 편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포용적인 도시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아예 법으로 접근성을 강제하고 케네디 센터 같은 곳에서는 공연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 서비스도 제공해요. 일본은 나비렌즈라는 기술을 쓰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특정 마크를 비추기만 하면 음성 안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랑 손잡고 Seeing AI라는 앱을 만들었고요. 북유럽에서는 3D 프린터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직접 만져보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한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서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보고서가 좋았던 점은 그냥 문제 많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3단계 로드맵인데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첫 번째,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서비스들, 예를 들면 공연 음성 해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장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협력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 건설사, 장애인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서울 접근성 기금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처럼 모든 공공박물관에 촉각 모형이나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서 전문성을 제도 안에 아예 녹여내자는 거죠. 정말 구체적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가 얼마나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퇴근길 혹은 등굣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그 길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숨어 있을까요? 그걸 발견하고 생각해 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